람지님, 네. 요새 에스프레소 추출할 때 도구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요새 도구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루틴들이 좀 더 다양해져서 오늘 제가 이참에 이 영상 하나만 봐도 될 정도로 에스프레소 추출 루틴을 끝장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스프레소 수출 루틴을 완벽하게 알려드리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올린 영상도 있긴 한데 요새 워낙 다양한 도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좀 업그레이드할 필요성을 좀 느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추출 루틴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이 좀 길 수 있지만 끝까지 집중을 해주세요. 자, 그럼 한번 시작을 먼저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우선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 포터 필터를 빼시면 이 바스켓 안에 이런 찌꺼기나 물기가 묻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찌꺼기는 당연히 깨끗하게 닦아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린넨 같은 걸 활용해서 이런 찌꺼기 부분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자, 근데 나는 찌꺼기가 없다, 그냥 물기만 묻어있다, 그러신 경우에도 이 부분에 물기를 잘 닦아주셔야 돼요. 왜냐? 여기 물이 묻어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물이 묻은 상태로 그냥 그라인더를 바로 당겨버리시게 되면은 물이 묻어있는 부분에 커피가 닿겠죠. 그럼 그 커피는 추출할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어떤 현상이 되냐? 추출을 할 때 물이 천천히 적셔질 거 아니에요. 그럼 위쪽에 마른 커피들은 그제서야 추출 준비를 하고, 아래에 이미 물에 젖어있던 커피는 성분을 내뿜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불균형 수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었을 때 부정적인 쓴맛들, 부정적인 텁텁한 이런 맛들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기도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바스켓 건조 및 청결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라인딩, 또 그라인딩을 해서 이 필터 바스켓에 커피를 담는 걸 도징이라고 하게 돼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포터필터를 꽂아서 이거로 받는 행위를 도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도구를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도징컵을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도징할 때 쓰는 컵이라 해서 도징컵이라 부르는데, 여기다 커피를 받아서 여기다가 이제 옮기는 행동을 말을 하거든요, 포터필터를. 자, 그러면 왜 여기다 받냐면 보통 이제 리테일 그라인더라고 해서 이렇게 포터필터가 거치가 안 되는 그라인더 있거든요. 저희 교육장에서 쓰는 EK43 같은 그라인더. 그런 애들은 원래 도징컵을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근데 이런 그라인더를 사용을 하는데도 도징컵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받는 거죠, 커피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렇게 옮겨요. 이런 식으로 옮겨 담아요. 자, 왜 그럼 이런 행위를 하는 거냐면, 여기다가 커피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막 섞어주는 거거든요. 어떤 현상이 있냐? 우리가 보통의 플랫버 그라인더들은 입자 쏠림 현상이라는 게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 그라인딩을 하면 엄청 고운 입자랑 굵은 입자랑 다 여러 개가 생겨요. 그게 뒤죽박죽 섞여 있어야 오히려 균형적으로 물이 흐르게 되는 건데, 한쪽엔 고운 입자, 한쪽엔 굵은 입자가 나뉘게 되면은 아무리 레벨링 탬핑 열심히 해도 굵은 입자 쪽으로 추출이 터져버릴 수가 있겠죠. 도징커에 받아서 섞게 되면은 걔네들을 다시 불균일하게 섞어가지고 균일한 추출을 만들어주는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도징컵 하단 부분이죠, 여기가 결국엔 이 하단 부분이 이렇게 약간 뭉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손바닥을 약간 두들겨서 이렇게 펼쳐줘야 돼요. 근데 이런 뭉침 같은 게 좀 생기긴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칠침봉으로 풀어주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징컵은 무조건 권장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테일 그라인더는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야 되지만, 그냥 내가 포터필터 거치대에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포터필터로 받고 그 다음 뭐 칠침봉 같은 행위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얘까지 추가되면 또 일이 두 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건 권장을 드리진 않는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우리 매장은 도징컵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도징컵을 쓰셔도 좋기는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도징에서 더 또 중요한 거는 계량입니다. 우리가 계량을 하지 않고 추출을 하게 되면은 추출 시간도 달라지고 맛도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시간 기반 그라인더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적으면은 0.23, 많이 날 때는 0.5g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징량 같은 경우는 0.5g 이상 차이가 나면 시간도 많이 달라지고 맛도 많이 변한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울을 사용해서 항상 계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저울을 도징 저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제가 한번 계량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제가 한 17g 정도 한번 계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보면은 19.1g, 좀 많죠? 제가 18g을 계량을 할게요. 이 바스켓이 생각보다 큰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버려가지고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당연히 시간이 좀 걸리지만 정확한 값을 위해서는 이런 식의 계량을 해주시면 된다. 그런데 이런 계량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우리는 할 수가 없다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저울 무게 기반의
저울이 내장되어 있는 그라인더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장비들도 오차가 있긴 하지만 시간 기반보다는 조금 더 비교적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장비들도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주님, 제가 유튜브에서 진짜 옛날 바리스타 대회 영상을 봤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손으로 커피를 다듬더라고요. 그래도 되나요? 그쵸. 그래도 됩니다, 일단 솔직히. 근데 이제 그걸 설명을 드리면 매니저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손가락, 보통 검지손가락을 쓰거든요. 검지손가락을 써서 이런 식으로 저도 오랜만에 하는데 이런 작업들을 했어요. 저도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이런 식의 교육들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레벨링 툴이라고 하는 도구가 나왔죠. 이런 도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코로나가 발발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위생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손이 이렇게 커피에 직접적이 닿는 게 보기 안 좋다, 이런 인식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손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손을 매우 많이 씻고 청결하게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 손으로 하는 행위 자체가 엄청나게 위생적으로 안 좋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식당 가보셔도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손 항상 깨끗이 씻고 맨손으로 재료를 만드시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셰프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손으로 닿았다고 이게 막 커피가 오염되고 이런 건 아니긴 합니다. 물론 깨끗하게 했다는 전제하에. 근데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게 위생적으로 안 좋아서 사라진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 툴의 출현과 함께 이 손으로 하는 행위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생을 떠나서 원래 일하는 사람이 더 좀 짜증나는 게 많아요. 왜냐면 손에 물이 묻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카페에서 일하다 보면 이 커피를 자꾸 손으로 다듬으면 이 커피가 엄청 묻거든요. 일하는 사람이 더 불편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일하는 사람의 편리성 플러스 좀 더 원활한 커피 추출에 이 도구가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반에 많이 퍼졌는데, 처음에 레벨링 툴은 대회에서 좀 많이 알려졌거든요. 대회에서 어떤 선수분이 쓰시고 다른 선수분들도 대회에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얘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제가 돌려볼게요. 요 공중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문양은 무시하시고 평평해져 있잖아요. 야, 이거 사람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평평하게 할 수 있구나, 균형적 수출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게 막 알려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길이 이렇게 길게 빼냐, 이거를 이렇게 얕게 빼냐, 요거에 따라서 커피퍽의 밀도가 달라지는 게 문제가 돼요. 왜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게 항상 일정해야 되는데 청소한다고 뺐다 꼈다 하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 깊이에 따라서 커피퍽의 밀도가 달라져요. 그러면 추출 시간이 달라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는 입자가 변경이 될 수 있거든요. 커피 맛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때는 그런 게 유행을 하기도 했어요. 이거를 엄청 길게 빼요, 이렇게. 얘는 좀 한계가 있는데 이거보다 더 길게 뺄 수 있는 도구들이 있어요. 길게 빼가지고 돌리면 커피퍽이 정말 단단해져요. 여러분들이 템핑을 해보면 더 이상 눌리지 않을 정도로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템핑할 필요 없다, 레벨링 툴 그냥 돌려가지고 항상 일관되게 템핑 압력의 차이도 없이 그냥 단단하게 이렇게 추출을 하면 된다라는 게 유행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단단해서 밀도가 높아서 입자가 많이 굵어지게 된다는 이런 단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레벨링 툴을 쓰실 때는 이 깊이 조절을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고 사용을 해주시는 걸 저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이 레벨링 툴 깊이에 따른 차이 영상도 올린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위쪽에 있는 클릭하시면은 이 레벨링 툴 깊이에 따라 어떤 시간 차이가 있고 맛 차이가 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안주님, 근데 요새 레벨링 툴 많이 사용하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저는 많이 사용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요새 이런 7친봉을 더 많이 사용을 해요. 왜냐, 아까 도진컵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커피 입자들을 좀 더 섞어줘서 균일한 추출을 일으키는 게 저는 훨씬 더 요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레벨링 툴은 이 위에 상부 표면에서만 돌아가는 거다 보니까 전체 입자를 섞어주는 역할을 하지 못해요. 하지만 커피퍽의 밀도를 바꿔줄 수는 있죠. 제가 원하는 거는 밀도를 바꾸는 건 다른 변수를 바꾸는 행위인 거고, 이 7친봉을 사용해서 균일한 추출을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7친봉을 저는 좀 더 강조를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안주님, 그런데 이런 침칠봉은 바쁜 카페에서 사용하기 힘들지 않나요? 그렇죠. 요거를 왜냐면은 손으로 일일이 이렇게 하나하나 해주는 행위다 보니까 뭐 짧아도 10초 좀 안쪽? 길면 10초 이상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빠르게 하기 위한 도구들이 나와 있어요. 바로 이제 이런 도구인데 이런 식으로 침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이 침이 돌아가는 행위입니다. 이런 거 말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좀 비슷한 건데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좀 더 이제 이렇게 돌리는 식으로 그냥 간단하죠. 이게 위에 걸 돌리는 겁니다. 얘는 이렇게 돌리는 식으로 만든 거고, 방금 전에 거 이 돌리는 것도 그냥 누르는 걸로 이제 바꿔준 거죠. 이런 도구들에 대한 아직 어떤 정식 명칭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제품의 이름이 좀 붙는데 저는 그냥 회전형 7친봉이라고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좀 편하게. 근데 이런 회전형 7친봉은 장점이 뭐냐면 일단 일관되게 할 수 있어요.
이 손으로 하는 거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에 따라서 좀 추출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거는 버튼 누르는 횟수만 맞추면은 일관되게 할 수 있죠. 그다음 두 번째는 빨리 할 수 있죠. 레벨링 툴을 돌리는 걸 그냥 안 하시고 이것만 하면은 이게 더 빠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하거나. 근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써본 결과 손으로 한 것만큼 더 막 완전하게 섞이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거를 안 쓰는 것보단 쓰는 게 훨씬 낫긴 한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손으로 직접 한 게 훨씬 더 긍정적인 맛이 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도 실제 써봐서 추출 시간 차이도 보고 맛 차이도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하나는 손으로 하는 실침봉, 하나는 이걸 눌러서 하는 실침봉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추출을 끝냈고 저 왼쪽 손에는 제가 손으로 정성스럽게 한 거, 오른손으로는 이제 도구를 사용한 건데 이거 33초, 이거 28초, 5초 차이가 났거든요. 물론 이거는 실침봉을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도 다른데 저는 좀 정말 많이 섞는 편이에요. 많이 섞게 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실험했던 결과로는 얘네들이 더 뒤엉켜가지고 밀도가 좀 더 단단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먹었을 때 훨씬 더 무겁고 부드러운 느낌도 좋았는데 손으로 하는 실침봉으로 할 때도 깔짝깔짝 섞으면은 한쪽에 추출이 터지는 경우들이 진짜 많이 보여요. 그럼 먹었을 때 좀 가벼운 느낌이 드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자, 맛을 볼게요. 일단 제가 손으로 섞은 거 그냥 다크 로스팅의 커피인데 좀 다크 초콜릿 같은 그런 풍미가 있는 커피인 것 같아요. 적절한 쓴맛도 있고 대신에 무거운 느낌이 지금 좋아서 에스프레소로 먹어서 쓰긴 쓰지만 그 묵직한 느낌 때문에 그 쓴맛이 크게 자극적으로 느껴지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도구 쓴 거 먹어볼게요.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커피가 갖고 있는 산미적인 부분이 조금 더 드러나고 얘에 비해서 살짝은 가벼운 느낌이 있다. 근데 무거운 걸로 따졌을 때는 제가 손으로 실침봉 한 거, 이 친구가 좀 더 무겁습니다. 근데 장점은 둘 다 엄청 거슬리는 채널링이 났을 때 심한 쓴맛, 떫은 맛 이런 것들은 없어요. 하지만 둘을 섰을 때 차이는 있다. 그래서 저는 좀 결론을 어떻게 내려드리고 싶냐면 내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환경이라면 저는 내가 직접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긴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내가 뭐 1인으로 운영을 하거나 어느 정도 다 같이 동작을 맞춰볼 수는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직접 수동으로 하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우린 도저히 손으로 할 시간이 없다. 하지만 채널링 때문에 커피 맛이 안 좋은 거는 좀 피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도구들, 이거든 어떻게든 돌려서 해주는 이런 회전형 실침봉을 구매해서 쓰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에 맞게끔 잘 고민을 하셔서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제 템핑을 설명드릴 건데 템핑에서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자세를 정말 강조를 많이 하는데 템핑을 할 때 막 이런 식으로 손목이 꺾인 상태로 막 템핑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템핑을 하면 이 손목에 부담이 가겠죠. 그래서 템퍼를 잡으실 때는 템퍼를 감싸 안듯이 옆에서 잡아주고 이 팔꿈치를 이렇게 막 옛날엔 90도로 세우라 했거든요. 지금 여기 테이블이 높아서 좀 웃기게 나오는데 이쪽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손목이 펴지죠. 근데 팔꿈치를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손목이 꺾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완전 90도까지는 아니어도 좀 손목을 펴준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무리가 조금 덜 간다. 물론 뭐 자동 템퍼를 사용하시거나 레벨링 툴처럼 생긴 푸시 템퍼를 쓰시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핸들이 달려있는 템퍼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자세에 조금 조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템핑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는 수평 맞추기와 압력입니다. 근데 요새는 수평 맞추는 거는 크게 강조를 많이 안 하거든요. 왜냐면 도구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애초에 이 레벨링 툴까지 만약에 써버린다 하는 경우에는 레벨링 툴이 이미 수평을 맞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템핑으로 수평을 맞추는 게 훨씬 더 간편하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냥 이런 템퍼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막 이제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수평 맞추는 것들을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요새 좀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당연히 수평 맞추는 걸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도구들이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뭐 학원을 다니시거나 배우실 때는 수평 맞추는 걸 연습을 하셔도 실제 업장을 하실 때는 이런 도구들을 구매하셔서 수평을 좀 더 편하게 맞추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평 맞추기보다 솔직히 더 중요한 거는 이 압력이 더 중요해요. 이런 템퍼를 썼을 때 세게 누르고 약하게 누르고에 따라서 추출 시간도 달라지고 맛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이런 정압 템퍼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정압 템퍼는 뭐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냥 다른 과정은 좀 생략을 할게요. 여기서 막 템핑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정압 템퍼를 쓰면은 이렇게 딱 소리가 납니다. 딱 거기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얘는 소리는 안 나지만 딱 그 지점까지 더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만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템퍼들은 막 누르는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막 더 누를 수도 있거든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마다 힘이 다르니까 막 이렇게 세게 누르면은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많았어요. 남자 직원분이 뭐 일할 때랑 여자 직원분이 일할 때랑 뭐 사람마다 힘은 다르지만 남자 직원이 너무 세게 눌러가지고 저 사람이 할 때는 막 추출 시간이 막 40초다. 근데 여자 직원분이 할 때는 막 40초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빠르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막아줄 수가 있다. 또는 자동 템퍼를 쓰셔가지고 아예 그 완전 정확한 기계의 힘으로 하시거나. 요새는 이런 식의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거는 포터필터 가루 정리가 있습니다. 이거 많이 생각 못 하시는 건데 이 템핑까지 마치고 나면 이렇게 가루들이 묻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크게 세 부위가 있습니다. 머리 부분, 귀 부분, 목 부분. 그래서 머리 부분 이렇게 털어주고, 요거는 좀 이제 묻어 있는 겁니다, 그냥. 예. 그래서 이렇게 가루들 털리는 가루 정리해주고 귀 부분도 정리를 해줍니다. 이런 가루를 잘 정리해줘야 장착을 했을 때 가스켓 부분에 커피 찌꺼기가 끼는 걸 좀 막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많이 간과하는 게 목 부분. 여기 가루 있을 때 많거든요. 여기 가루를 잘 안 털어주면 추출될 때 커피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커피에 가루가 좀 들어가서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청소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는 물 흘리기라는 걸 설명드릴 건데 이게 머신마다 좀 달라서 두 가지 머신으로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베리탈 텐덤 머신은 물 흘리기를 할 때 약간 좀 이제 물이 꽐꽐꽐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좀 사용하다 보니까 열수가 많지 않은 편인데 이쪽을 보여드려 볼게요. 보통 싱글 보일러 열교환기 머신들은 장시간 사용을 하지 않다 사용을 하면 이렇게 약간 끓듯이 나와요, 물이. 꽐꽐꽐꽐 이렇게. 소리는 아마 안 담길 것 같은데 약간 끓는 듯한 물일 소리가 많이 들리거든요. 이게 진짜 심한 머신들은 진짜 막 끓는 소리가 나요. 그냥 물 펄펄 끓는 소리가. 왜 나냐면 이런 보통 싱글 보일러 열교환기 머신들은 이 그룹 헤드로 이제 물이 순환을 하고 있는데 그 관 안에 너무 과열이 돼 있는 열수가 고여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룹 헤드가 좀 과열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래 사용을 안 하다가 추출을 하면은 그 물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 좀 더 이제 끓는 듯한 열수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물로 추출을 하면은 커피가 좀 과한 쓴맛이 날 가능성이 있거나 추출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물을 많이 빼고 추출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연속 추출을 하는 상황에서는 열수가 이제 없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또 온도가 많이 떨어져요. 싱글 보일러 이런 열교환기 머신들은. 그래서 그때는 그냥 살짝만 빼줘야 돼요. 찌꺼기 흘리는 정도로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머신을 쓰는 경우에는 열수 흘리기를 해줄 때 상황에 맞게끔 해주셔야 된다. 뭐 맨날 30초를 뺄 수는 없잖아요. 10초를 뺄 수도 없고. 그래서 장시간 사용 안 하다 사용할 때는 이 흐름이 잔잔해질 때까지 빼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잠깐 빼주시는 거죠. 한 1, 2초 정도. 근데 이제 이렇지 않은 머신에서는 요거를 많이 빼실 필요가 없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듀얼 보일러 머신 같은 경우에는 흘렸을 때 열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면은 구조상 열수가 나올 수 없는 머신이기 때문에 이런 머신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물 흘리기를 해주긴 하거든요. 왜냐면 약간 잔여 찌꺼기가 살짝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의 목적으로만 진행을 해준다. 그래서 혹시나 듀얼 보일러나 독립 보일러 머신을 쓰시는 분들은 열수 흘리기의 목적보다는 그냥 찌꺼기 정도 흘려준다? 그 목적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장착을 해주실 때 중요한 점은 이렇게 장착을 부드럽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냥. 근데 장착을 할 때 이렇게 빨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제가 좀 과장을 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과하게 장착을 하시면 균열이 생깁니다. 지금도 약간 옆면 사이드에서 약간 이렇게 살짝 벌어졌거든요. 요러면 채널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템핑을 잘 맞추신 커피 포터필터에는 항상 충격을 주면 안 돼요. 장착을 할 때도 부드럽게 장착을 해주시고 웬만하면 저희가 뭐 바리스타 자격증 시험에서도 빨리 누르라 하거든요. 그 이유는 왜냐면 이 그라인딩한 커피 원두는 빠르게 산패가 됩니다. 향이 빨리 나가기 때문에 또 게다가 이렇게 뜨거운 곳에 오래 장착을 하면 향이 더 빨리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착하고 빨리 버튼을 눌러서 수출을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수출이 끝나면은 이제 마무리 청소까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이 포터필터를 빼신 다음에 이때도 한번 찌꺼기 물을 흘려주는 작업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듀얼 보일러 쓰시는 분들은 이 작업을 하시면 추출 전에 안 해도 상관없긴 해요. 저는 습관적으로 2번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빼주고 이 남은 찌꺼기는 넉박스에 쳐주면 됩니다. 저희는 보통 자동 넉박스를 써서 자동 넉박스를 활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새는 또 이런 자동 넉박스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머신을 쓰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청소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추출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잔여물에 커피가 남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린넨이나 타올로 잘 닦아주거나 아니면 물 청소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물 청소라고 하면은 이렇게 물을 틀어서 이 스파웃 부분이랑 바스켓 부분을 청소하는 걸 말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 청소를 매번 권장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매번 추출할 때마다 물 청소를 하시게 되면 보세요. 이 물이 계속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잘 턴다고 털어도 조금씩 떨어져요. 이거 정말 잘 털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바텀 미스 같은 경우는 물 청소를 매번 해도 닦기가 좀 수월한 편이거든요. 이 아랫면도 닦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스파워 포터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닦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스켓 하단부에서 물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엄청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저울 계량을 할 때 그 물 때문에 좀 정확한 계량이 힘든 부분도 솔직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권장드리는 게 한 3-4번 정도 수출하시고 물 청소하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는 편이다. 근데 바텀 미스를 쓰시는 분들은 나는 번거롭지 않다 하시면 매번 할 때마다 청소를 하셔도 좋기는 하지만 실제로 일을 해보시면은 그렇게 매번 하기는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너무 더러우면 좀 해주시고, 그리고 한 3번, 4번 추출했을 때는 한 번 정도는 물 청소를 하시고, 또 옆에 그룹에 있는 포터필터도 쓰시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좀 긴 시간 동안 에스프레소 수출 루틴을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도구도 정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다양한 추출 루틴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추출 루틴이 정답은 없거든요. 그리고 정말 맛있게 내리는 추출 루틴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카페에는 좀 환경에 맞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 내용을 잘 보시고 직접 테스트도 많이 해보신 다음에 우리 카페에 가장 잘 맞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도 맞는,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고 맛도 괜찮게 나올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신 점은 이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